신문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11일 부경금액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야간경마가 딱 2주가 남았습니다. 이번 주 포함해서. 그리고 8월 마지막 주부터는 주간경마로 전환이 됩니다. 자, 야간경마 1주차 2주차 성적이 좋았었고, 지난주는 토요경마는 성적이 좋았습니다. 근데 1호경마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정말 좀 화가 많이 난 그런 하루였는데, 자, 어차피 뭐 제가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또한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자, 이번 주 여러분들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자, 여러분들 신문경마TV 제가 올해 구독자분들 1000분을 목표로 했었는데, 현재 지난주에 또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해주셨고요.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고,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를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자, 이번 주에도 역시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금액경마 먼저 여러분께 제가 강공략 경주를 예고를 드리는데, 자, 오늘 여러분들 제가 웬만해서는 이 최고의 메인, 그러니까 오늘 부경경마 총 7개 경주가 시행이 되지만은 정말 최고의 메인은 웬만해서는 제가 후반부를 잡습니다. 뭐 후반부에 역전을 노린다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이게 편성 놓고 봤을 때는 후반부 경주가 실전 경험이 좀 있는 마필들, 쏘는 출전하는 마필 간의 능력 비교가 좀 가능한 경주, 좀 더 확신 있는 경주를 저는 선택을 하는데, 오늘의 메인은 이 경주입니다. 오늘 부산경마의 최고의 메인은 이 경주입니다. 환수 보장된 경주고, 자, 이 경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노림수의 마필이 직전에 딱 경주를 지켜보면서 정말 확연하게 확실하게 제가 이 마필은 딱 찍어놨는데, 오늘 편성을 보니까는, 또는 인기순을 딱 보니까는, 자, 이거는 저는 무조건 강하게 한번 들어가야 되겠다. 그 경주가 이 경주입니다. 오늘 최고의 메인이고요. 이 경주 강하게 여러분께 예고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3경주 강공략 경주고요. 6경주, 그리고 후반에는 7경주를 A급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2경주, 3경주, 6경주, 7경주 최고의 메인은 제 2경주입니다. 자신있게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뭐 다 오픈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노림수 있는 마필 오픈하겠고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제1경주입니다. 6등급의 1000m 레이스 시작하겠습니다. 루키 원경주고, 1경주 같은 경우에는 신예 마필 간의 편성인데, 최근에 루키 원경주 같은 경우는 이전과는 좀 틀린 게 뭐냐면, 불과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편성이 좀 빡빡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웬만큼 이제 능력 있는 마필들이 빨리 대류를 하면서 편성이 혼전이었다라면은, 현 시점에서 신예 마필 간의 능력 평가는 좀 확실하게 제가 볼 때는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1경주 역시 감명하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경주에 가장 믿고 할 수 있는 마필은 바로 1번 세븐드래곤입니다. 역시 뭐 신마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능력평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이번에 나온 마필 중에 가장 세다라고 평가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1번입니다. 세븐드래곤. 믿어 심치 않겠고, 두 번째는 이 세븐드래곤의 모마가 이게 미스 론다라는 마필인데, 국내에 딱 한 마리가 있었죠. 바로 울트라 펀치라는 마필. 현재는 은퇴를 했고요. 근데 이 울트라 펀치라는 마필 같은 경우가 현역 시절에 1등급까지 갔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혈통적인 기대치도 상당히 높은 그런 전례이고요. 전개 이점 또는 19조 수속의 그런 신마 입상률의 확률, 마필의 능력, 이 모든 걸 놓고 봤을 때 뭐 1번 마필의 의심의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이번 경주에 믿고 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됐고요. 2위권에서는 바로 이 8번 황요입니다. 황요 같은 경우는 뚜렷한 변화가 있는 게 뭐냐면, 이 마필이 첫 번째 주행사를 치렀을 때, 그리고 두 번째 주행사 딱 장점이 있었습니다. 순발력 발휘에 강점이 있는 선인형 마필. 그런데 뒷심에서 상당히 약점이 있었던 모습이었죠. 그러니까는 주행사 때 기록이긴 했습니다만 거의 종반에 지원 F타임이 15초대, 3랑 타임이 40초대, 항상 강조드리죠. 이 정도의 기록이면 이거는 뒷심을 못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필이 데뷔전을 딱 모습을 지켜보니까는 다섯 주로를 감안하더라도 종반의 탄력이 12초 7, 지원 F타임이죠. 200m 기록, 그리고 3랑 타임이 36초대, 엄청나게 마필의 뒷심이 보강이 됐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경기로 편성 자체가 그다지 강하지가 않고요. 그러면 황효의 최근의 그런 성장세라든가 완성도를 감안해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앞선 전개 버티기 가능합니다. 8번 맞빌. 그래서 8번 맞빌을 저는 인정합니다. 자, 그러면 이외의 신의 맞빌 중에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맞빌들이 2번 영광의 글로리, 4번 댄싱 보이, 뭐 나름대로 또 고가의 맞빌들이죠. 그리고 이제 5번 스프릿 파이터인데 저는 냉정하게 이 3두의 맞빌의 능력만 평가해봤을 때는 저는 5번입니다. 스프릿 파이터의 능력이 좀 더 많이 앞서 있다는 판단이 되고요. 반면에 2번 다실바 기수의 영광의 글로리 맞빌이 5천만원, 그리고 4번 댄싱 보이라는 마필이 8천만원 고가의 마필이기 때문에 인기를 모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냉정해 봤을 때는 이 뒤의 마필은 아직은 뒷심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는 2번 영광의 글로리 같은 경우에는 주행사 때 추진을 가했는데 이 추진 반응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마필이 힘이 아직은 덜 찼다라는 개인적인 판단이 들고요. 두 번째는 댄싱보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필도 주행세트 모습을 지켜봤을 때는 뭐 순발력 스피드는 나쁘지 않았지만은 뒷심의 완성도가 많이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뭐 어차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모든 마필을 안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냉정히 본다면 2번과 4번에는 분명히 인기 순위 대비해서는 리스크가 있다는 판단이 들고, 반면에 외곽에는 8번 황효, 그리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유연명 기수 기승의 5번 스프릿 파이터의 능력이 분명히 4번, 2번보다는 좀 더 앞서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1경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변수는 없어 보이고요. 오늘 경주가 그렇습니다. 거의 뭐 인기 마피 간의 접전으로 극명하게 드러난 경주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경주는 인정합니다. 물론 저는 판단을 했죠. 자, 무조건 인기 마필이라고 가지고 믿는 게 아니라 과연 이 마필들이 정말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또는 리스크가 없나라는 점을 확인해 본 결과, 자, 이거는 인정해야 되겠다. 그런 경주가 있는 반면에 이 경주처럼 좀 더 과감하게 들어갈 경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에 따른 강약 조절을 잘 하신다면 오늘 금요일경마 분명히 좋은 결과를 이어질 수 있는 하루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경주 1번 세븐드래곤 강력한 축으로 인정하고요. 2위권에서는 8번 황효, 5번 스피릿 파이터, 2뒤의 마피를 유력하게 봅니다. 1번을 축으로 해서 8번, 5번. 그나마 이제 뭐 환수가 됐을 때 안고 간다라면은 4번 댄싱 보이 정도가 저는 가능권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거는 뭐 차선책이고 환수가 됐을 때 염두에 둘 수 있는 마필이고요. 우선적으로 봤을 때는 1번 세븐드래곤 강축에 8번 황효, 5번 스프릿 파이터, 2뒤의 마필을 강하게 노려볼 수 있는 제 1경기입니다. 저는 1경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경기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자, 오늘 준비된 A급 메인입니다. 오늘 금요경마 총 7개 경주 중에 가장 자신있게 들어갈 수 있는 메인 강공략 경주입니다. 오늘 준비된 강공략 이 경주를 자신있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성을 봐야 되겠죠. 이번에 이 경주의 편성은 상당히 좀 약합니다. 먼저 여러분께, 자, 이거는 제가 노린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께 한번 설명 간단히 들어보면, 이 마스터유다 있죠. 마스터유다. 제가 이 마필은 지난 6월 달에 여러분께 제가 강공략으로 예고를 드리면서 적중을 했던 저희 누림수의 마필이었습니다. 왜? 그러면 이제 마스터유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냐면, 기본적으로 순발력 발휘에 강점이 있는 그런 마필이고, 뒷심의 경쟁력도 있습니다. 편성에 따라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6월 23일 편성은 상당히 약했었기 때문에, 또는 그때는 선행용 마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유다가 외곽 게이트였지만 이거는 분명히 통한다 라는 확신이 있었고 저는 적중을 했습니다. 환수 엄청나게 좋았죠. 그런데 제가 직전에는 이 마필을 왜 불안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그러니까는 편성이죠. 실제로 봤을 때 6월 23일 같은 경우는 제가 적중하긴 했습니다만 중반에 다습존의 지원 F타임이 14초대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3원 타임이 39초대,
빠른 기록이 아니었죠. 그래서 직전에도 물론 이제 편성이 좀 약하긴 했었는데 직전에는 선행을 100% 장담할 수 있었던 여건은 분명히 아니었고요. 게다가 거리는 또 1400으로 늘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직전에도 이마피는 좀 불안했습니다. 이마피. 그런데 이번 경주에 또 이마필이 현재 인기를 모읍니다. 제가 적중해서가 아니라 저는 이마필의 능력을 좀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3번 마필이 인기순위 1위 여건이라면은 이 편성은 보나마나입니다. 센 편성이 절대 아닙니다. 현재 인기순위 1위 마필이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은 절대 센 편성 아니다. 또 한 개의 마필 1번 치어풀 라이프. 자, 물론 이제 치어풀 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공백 이전까지만 해도 입상의 경험이 있는 마필이죠. 6등급에서는 입상의 경험이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이 마필이 공백기가 많이 길어졌고요. 또한 직전 경주에도 앞선에 붙었지만 마찬가지로 포화주로에서 종반의 타임이 썩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 마필이. 자,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공개를 합니다. 저에 따른 누림수를 오픈하고요. 바로 4번입니다. 데이바이데이라는 마필. 그러니까는 제가 노리는 마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직전의 복귀도 정말 중요하겠죠. 그런데 저는 노림수의 그런 강도가 좀 틀린 게 뭐냐면 아마도 이 마필을 노리는 사람이 있다면은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니까는 단 한 번의 경주를 이 마필 평가에서는 절대 못 누립니다. 못 노리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봤을 때 데이바이데이의 최근의 경주를 보시면 뭐 그냥 그 정도입니다. 종반의 타임도 그냥 그럭저럭. 그리고 직전에 다습들에서 그나마 추임력을 보였네. 딱 이 정도의 수준인데 이 정도 수준 가지고는 A급 메인으로 들어갈 수는 없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 4번 마필은 기본적으로 순발력 발휘에 강점이 있는 선인형 마필입니다. 스타트가 좋고요. 단순하게 스타트만 좋은 게 아니라 뒷심의 경쟁력도 갖추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4월 7일도 그랬었고 5월달도 그랬었고 앞선에 붙지도 못했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앞선에 나서지도 않았고 그냥 따라가는 과정에서 그대로 레이스로 마무리 졌던 모습이었습니다. 단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 이 마필은 빠르다. 뒷심의 경쟁력도 있다는 점을 먼저 인정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직전 경주를 함께 제가 영상을 딱 보여드리면서 이번 경주 왜 노리는지, 왜 이 마필을 주목을 해야 되는지 자신있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데이바이데이 같은 경우는 이미 저는 지난 3월달부터 이 마필의 변화를 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타이밍을 보고 있고요. 드디어 이번 경주의 기회가 왔습니다. 자, 데이바이데이라는 마필은 직전에 최은경 기수의 기승이었고요. 8번 게이트였죠. 자, 출발 과정에서 앞선에 붙어야 되는 마필인데 한 두세 번을 당했습니다. 보시면 8번 게이트입니다. 7번 마필한테 한 번, 두 번, 한 두 번 밀리면서 뒤로 쭉 밀려버렸습니다. 자리를 못 잡으면서, 그러니까 몸싸움에 좀 밀리면서 방해를 좀 많이 받았고요. 결국에는 선행을 나서야 되는 마필이 최꼴찌로 따라갑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부분이 자, 과연 이제 이 마필이 종반의 걸음이 어떨까? 만약에 여기서 걸음이 정말 좋게 올라온다라면은 이거는 바로 다음 경기에서는 주목할 이유가 충분하겠죠. 단, 편성을 봐야 됩니다. 앞선에 붙을 수 있는 편성인지 또는 상대가 강한지 여부만 확인이 되면은 노림수의 이유는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점에서는 이 마필이 종반에 어느 정도의 탄력을 보여주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선인형 마필이 방해를 받으면서 꼴찌로 따라갔는데 웬만해서는 또는 이전의 경주를 지켜봤을 때는 그렇게 뒷심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았었죠. 스킵을 좀 하겠습니다. 보시면 외곽의 8번의 최은경 기수가 이제는 추임력을 발휘합니다. 이 마필이 추임력을 발휘하는데 걸음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거의 뭐 410점대의 그런 마필로 안 느껴질 정도의 그런 완성도 있는 걸음이고 탄력 자체가 또는 주폭 자체가 엄청나게 좋게 이루어지면서 결국에는 4위권까지 순위를 딱 상승했습니다. 거의 꼴찌 있던 마필이 이 정도로 올라왔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마필이 만약에 이번 경주에 선행 나서면 그야말로 뭐 저는 100%로 보고요. 땡큐고요. 땡큐. 그리고 만약에 선위권에만 붙어줘도 직전에 보여줬던 그런 걸음이라면은 저는 100%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경주를 오늘 준비된 A급 메인으로
예고를 드렸던 이유가 정말 이 데이바이데이라는 마필의 확신, 그리고 항상 제가 노리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를 판단하는데, 두 번째는 기승기수. 직전에 호흡을 맞췄던 최은경 기수 얼마나 아쉬웠겠습니까? 본인이 타고서도 걸음을 딱 보면은 엄청나게 느끼는 부분이 있었을 거고, 세 번째는 병력 이슈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주기의 훈련 강도 정상. 4번 마필을 이번 경주에 노리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마필을 이미 3월달부터 봐왔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절대적인 기회로 보여주고요. 여러분들, 자, 이 경주 저는 딱 이 마필만 설명드리면서 제가 현장에서 한번 확실하게 적중을 하겠습니다. 또는 강하게 노리고요. 뭐 어찌됐든 간에 이런 마필들은 무조건 노려야 됩니다. 뭐 이거는 뭐 제가 환수를 쫓는 것도 아니고 드디어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이 정도의 편승이라면 4번 데이바이데이라는 마필 강력하게 노리면서 오늘 준비된 첫 번째 강공략 또는 A급 메인으로 카드를 저는 쓰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최고의 강공략 제2경주입니다. 저는 이 경주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확실하게 현장에서 노릴 수 있는 한방 주력에 자신있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스. 이 경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인기마필 간의 접전으로 보여집니다. 인기마필 간의 접전으로 보여지고, 뭐 이런 과정에서는 또 압축이 됩니다. 압축이 되는데, 저는 현장 주로에 따라서 이제 충마 선정이 좀 변수가 될 수는 있겠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에 따른 왜 변수가 되는지, 또는 그러면 주목할 복병 마필은 어떤 마필인지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태풍 영향권에 좀 있기 때문에 주로 자체가 상당히 불량주로로 예측이 됩니다. 자, 물론 항상 주로가 불량이라고 해가지고 선인용 마필이 100% 유리하다라는 건 아닙니다. 정말 선인용 마필이 좋은 주로는 뭐냐면 비가 아주 많이 내리지도 않고 좀 다져진 주로, 이런 주로가 엄청나게 선인용 마필한테 유리할 수 있고요. 아예 정말 주로가 엄청 불량이었을 때는 또 이게 또 선인용 마필이 부진할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현장에서 일단은 판단이 가능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엄청난 불량 주로면은 외곽에 또는 느린 마필 쪽에 불리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합니다. 뭐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번 3경주는 가장 먼저 주목할 마필은 바로 8번 닥터위키입니다. 닥터위키. 닥터위키 같은 경우는 직전에 바밴드 조이였죠. 그때 당시 인기 마필이었습니다. 뭐 저는 솔직히 이번 경주도 이 마필의 믿음은 크지는 않은데 어찌됐든 간에 직전에는 인기 마필이었고요. 그리고 강서저령 같이 뛰었던 마필이 닥터위키입니다. 닥터위키는 어떤 특장점이 있냐면 기존에 순발력이 좋았던 선행형 마필이었죠. 그런데 이전까지만 해도 이 마필은 뒷심이 엄청나게 믿음이 떨어졌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뒷심을 못 믿었던 마필이죠. 앞선에 붙어도 와, 이 마필 언제 종반에 걸음이 쓸까 그랬던 마필입니다. 8번 마필. 그런데 직전 경주에 완벽하게 마필이 변했습니다. 자, 물론 이제 불량주의 이점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그런 뒷심이었고요. 그런데 이 마필을 좀 볼 부분이 뭐냐면 어차피 3세 마필이고 성장생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전에 뒷심 부족을 보였더라 해가지고 항상 그 정도의 걸음은 아니고요. 많이 성장을 한 거고, 두 번째는 이 닥터위키의 혈통 자체도 무시할 수 없는 혈통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마필이 이제 무적 영웅이라는 마필이 있었죠. 1등급까지 활약을 했던 그런 마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모로 닥터위키의 직전의 경주력은 이변, 우연 아니었고 마필의 성장된 걸음이었다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번 경주 역시 최소한 선행전개 또는 선입전개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직전에 그런 뒷심이라면 거리는 좀 늘긴 했습니다만 충분히 버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 마필이 바로 이 8번 닥터위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앞선이 버티는 그림이 그려진다라면은 이번 최강 총알도 직전의 걸음이 상당히 많이 성장을 했죠. 그리고 1번 신가라는 마필, 이 마필이 지난 6월 25일이었죠. 또는 그 전에 5월 19일. 이전까지만 해도 이 마필도 마찬가지로 이제 뒷심에서 그렇게 크게 위력적인 걸음은 아니었는데 저는 눈에 띄는 부분이 일단은 스타트가 상당히 많이 좋아진 모습을 지난 6월 달에 보여준 바 있습니다.
신간하는 마필. 저는 이 부분에서 약간의 변화를 감지를 했고요. 두 번째는 불과 7주 만에 출전이긴 했습니다만, 또는 실적 영업은 아니고 주임사긴 했습니다만, 이때 당시에 걸음을 지켜봤을 때는 정말 많이 마필이 성장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7월 8일 이 걸음이, 또는 이 걸음을 감안해 봤을 때는 이번 경주 1번 게이트 이점에 최소한 선위권에만 붙어줘도 이 마필은 충분히 입상 도전이 가능할 정도의, 그 정도의 힘이 찬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목할 마필 바로 1번 신가입니다. 필이 강하게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2번 최강총알과 1번 신가가 가능권이고요. 자, 그런데 서두롭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경주 같은 경우에는 현장 주로가 정말 중요하다. 그 마필이 바로 이 10번입니다. 리치 커보이라는 마필. 그러니까는 리치 커보이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추입형 마필이죠. 그러니까는 초반에 좀 약점이 있고요. 반면에 뒷신발이의 강점이 있는 마필. 그런데 이 마필의 최근에 그런 타임을 놓고 보면, 또는 이 리치 커버라는 마필이 예전에는 스피드가 거의 나와주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바닥에 있다가 종반에 그냥 올라오는 정도의 그런 탄력 수준, 요 정도의 걸음이었는데, 최근에 제가 이 마필을 보면 어떤 점이 달라졌냐면은 스피드가 엄청나게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스피드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현장에서 정말 극단적인 선행주로, 최악의 불량주로만 아니라면은 이 마필은 필히 주목을 해야 됩니다. 리치 카우보이. 그래서 이제 현장 주로가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만약에 엄청난 불량주로라면은 리치 카우보이가 스피드가 향상이 됐다고 치더라도 주로가 미끄러웠을 때 외곽 게이트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리치 카우보이라는 마필은 필히 안고는 가는데 현장 주로 파악에 따라서는 주력, 방어에 따른 구분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나뉘어질 것 같습니다. 이 마필에 따른 평가는. 저는 이번 경기는 이 4두의 마필 외에는 크게 눈여겨볼 수 있는 마필은 없습니다. 5번 바밴드 조이 같은 경우에도 직전에 인기를 모으긴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직전에 거의 최선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안장 자체가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 저는 이 마필의 능력을 또 이렇게 세게 보진 않고요. 소위 말해서 이제 주행사 때 그럼이 엄청나게 좋았는데 왜 이렇게 못 뛸까? 이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은 좀 더 검증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3경주는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봤을 때는 외곽의 닥터위키라는 마필을 저는 가장 믿고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가장 주목할 마필은 닥터위키, 이 마필이고요. 자, 그 정도로 혈통적인 기대치가 높은 마필이고, 마필이 엄청나게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8번 마필의 믿음을 좀 더 강하게 인정을 하고요. 안고 하시는 마필은 2번 최강총알, 그리고 1번 신가, 여기에 현장 주로에 따라서는 10번 리치 카우보이, 이 마필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3경주는 8번은 기본적인 축을 해서 2번, 1번, 그리고 10번. 현장에 만약에 최악의 그런 불량주로만 아니라면 10번 마필은 주력의 노림수도 충분한 마필입니다. 일단 현장 주로를 한번 판단해보고 여러분께 한번 최종적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심에는 8번 닥터위키를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경주입니다. 저는 3경주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스. 여러분들 이 경주는, 이거는 정말 문제의 경주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얘기는 뭐냐면, 문제의 경주라는 거는 인기 마필이 불안 요소가 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 마필에 대해서는 인기 마필이 좀 불안 요소가 있다. 이번 경주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왜 그런지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편성이 정말 이게 약한 게, 일단은 편성상 선행용 마필이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1번 최강이 그죠? 그나마 이제 게이트 2점의 서수훈 기수의 기승이기 때문에 이 마필이 게이트 2점의 선행을 나서가지고 혹시나 버틸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전에 이 마필의 1년의 과정을 놓고 봤을 때는 썩 그렇게 믿음이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이 편성이 그렇고요. 1번 마필을 많이 제외를 한다? 뚜렷하게 선행마가 없습니다. 어떤 마필이 선행을 나서조차 가늠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편성은 엄청나게 느린 흐름이다 라는 점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2번 도원이라든가 3번 퍼스트 매니저,
뭐 EDM 마필은 이제 인기를 먹이는 과정인데 EDM 마필이 그나마 최근에 경주력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마필들조차도 최근에 걸음이 이렇게 상대를 압도할 정도로 이렇게 위력적인 걸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더원도 4세 순만이고 8번의 경주를 쳐서 입상인 경험이 없고요. 퍼스맨이 마찬가지입니다. 3세 한 마리에 오전을 치는 과정 속에서 단 한 번의 입상인 경험이 없습니다. EDM 마필 그나마 최근에 전적은 좋아 보긴 하는데 이 마필을 강력하게 정말 강하게 믿고 할 정도의 그 정도의 수준의 마필이겠느냐, 제가 볼 때는 절대 만만치가 않습니다. EDM 마필. 그러면 주목 규모 마필이 일단은 3개의 마필인데 그러면 추입형 마필을 주목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 5번 미라클로. 우리 이제 이 마필도 5세 마필이고 단 한 번의 입상이 없습니다만 추입이 통할 수 있는 여건에서는 일단은 가능권에는 둘 수 있는 마필입니다. 5번 마필. 두 번째는 말이 8번 그레이트 월드. 이 마필은 좀 더 후반부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 외곽에 말이 10번 아침의 희망. 이 마필들이 그나마 가능권인데, 자 그러면 아침의 희망이라는 마필과 그레이트 월드라는 마필과 미라클룸의 최고의 공통점의 장점은 종만의 추임력. 이 중에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마필은 바로 8번입니다. 그레이트 월드. 물론 이 마필의 확신도 제가 이렇게 뭐 100%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준 걸음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고요. 그런데 그레이트 월드의 지난 3월 4일이었죠. 이때 GM사 때 걸음만 지켜봤을 때는 딱 하나, 정말 뒷심의 완성도는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단 초반의 약점이 있고요. 스피드발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제 1300m 레이스를 어떻게 올라올 것인가가 일단 중요하긴 한데, 어차피 2번 도원이라든가 3번 퍼스맨이 여기에 미라클룸이라든가 아침의 희망 이런 마필들 검증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어차피 이런 편성에서는 그나마 특장점 있는 마필이 중요한데 8번은 뒷신발에서는 상당히 강점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이 마필이 만약에 추입되기로 간다면 제가 볼 때는 8번 마필이 여러 마필과 견져봐도 절대 밀릴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에 주목하는 마필은 바로 8번입니다. 그레이트 월드라는 마필. 저에 따른 그런 전개책을 한번 해본다면은 정말 못해도 한 3위권 내에는 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맞습니다. 뭐 5번 마필, 8번 마필 뭐 이런 마필들이 믿고 들어가기에는 보여준 걸음이 전혀 없죠. 근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2번 마필, 더원, 3번 퍼스맨이 외곽에는 10번 마필도 제가 볼 때는 같은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번 경주에 인기마간의 접전을 인정을 하셨다면 저는 강도를 좀 상당히 많이 낮출 필요가 있겠다. 그 정도로 믿음이 떨어지는 경주입니다. 이런 경주가 그럴 바에는 좀 더 과감하게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냐 라는 저에 따른 판단이고, 그러면은 과감하게 들어간다면은 8번 그레이트 월드 마필의 뒷심은 경쟁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정말 이 편성이라면은 그나마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찬스가 아닐까 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4경주는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무리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뭐 인기 마필 간의 접전 속에 환수가 안 되는 경주가 나오더라도 오히려 그런 경주는 해당 마필의 능력에 믿음이 있겠지만, 이런 경주는 인기마 간의 접전으로 보기에도 애매하고요. 검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자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마필은 그나마 2번 도원, 3번 퍼스맨이, 그리고 10번 아침의 희망. 좋습니다. 어차피 저는 이번 경주는 좀 과감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뭐 1번 최강위 끝까지 가능권에 둘 수 있다라면 주목해볼 마필은 바로 8번입니다. 그레이트 월드. 근데 여러분들 절대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이거는 뭐 자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래도 조금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은 좀 90%, 100%로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 되고요. 그래도 환수의 측면에서는 메리트가 있다는 점을 놓고 본다면은 그래도 이 편성에서는 8번이 그나마 해볼 만한 여건이다. 복병 마필 중에서는. 그래서 저는 8번을 복병으로 주문하고요. 여기에 5번 마필도 역시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은 환수를 노리면서 4경주는 가볍게 임해보시면 한다. 가볍게.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마필은 8번 그레이트 월드라는 마필이고,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2번, 3번이 좀 더 유력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1번 최강위 끝, 외곽에는 10번 아침의 희망,
5번 미라클 룸까지. 뭐 8번만 만약에 기대대로 선전이 된다라면은 뭐 이거는 뭐 환수는 무조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경주는 무리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주목한다면은 복병은 바로 8번 그레이트 월드 이마피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만 4등급 1800m 레이스. 이 경주는 뭐 인기 마피 간의 접전이고요. 그리고 4등급에서는 편성이 좀 약하지가 않습니다. 또는 1800을 또 뛰어본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뭐 크게 변수는 없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 5경주는 인기 마피 간의 접전으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 보이는 그런 경주로 함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인기 무기는 마필이 바로 외곽인데 11번 마필이죠. 항상 인기 마필을 먼저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기 마필이 만약에 불안하다면은 그건 당연하게 복병 마필 노리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제 인기 마필을 믿느냐 못 믿느냐 이게 중요한데, 자, 이 11번 마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기 순위 1위 마필이죠. 그리고 최근에 내용 자체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6등급 경주였죠. 3월 달에 무려 5마신차에 우승을 하면서 이 마필이 승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5등급 강편세서의 마필이 8마신차에 우승을 하면서 그것도 57kg를 짊어지고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전에 또 승급전. 근데 최근에 이 마굴과 마필은 어떤 점이 눈에 띄냐면은 마필의 최근의 경주력은 정말 좋죠. 뭐 550g 넘어가는 체형에서 뿜어져 나오는 주폭이라든가 탄력감 어마무시한 마필입니다. 그런데 이게 5등급 승급전에 그것도 강편성에서 무려 57kg 승급전에 57kg 이건 장난 아니죠. 근데 무려 8마신을 이겼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직전에 또 이게 4등급이었는데 정말 운이 없던 게 뭐냐면 하나같이 승급전에서도 편성이 강했습니다. 직전에도 엄청나게 강편성이었고요. 그런데 이 마필이 4등을 했습니다. 무려 56kg을 짊어지고 이 마필이 4등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습니다. 뭐 직전에 인기순위 2위 마필인 마군이 못 뛰었던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냉정하게 이 내용을 놓고 봤을 때는 직전의 편성이 그 정도로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투하는 과정이었고요. 그리고 이번 경주 직전 대비 동일한 56kg를 짊어져 놨는데 편성을 놓고 봤을 때 최근 대비해서 이번 경주가 가장 많이 약해졌습니다. 가장 많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마군은 이번 경주는 믿고 가셔도 좋다라는 쪽에 결론이 나옵니다. 11번 마필. 뭐 선행이 유리하고 선입전개 유리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물론 이제 전개상이 좀 더 유리하긴 합니다만 마필의 능력은 믿습니다. 11번 마필. 최근 대비 특히 직전 경주 대비해서는 편성이 엄청나게 많이 약해졌다. 자, 그래서 뭐 이 편성이 아주 약한 건 아닌데 그 정도로 직전의 편성이 엄청나게 센 편성이었습니다. 직전 편성이. 그래서 일단은 11번 마필은 믿고 할 수 있는 그런 레이스로 추천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빠른 레이스름이 예상이 되죠. 이제 2위권에서는 말이 이제 2번 아르쿠트루스라 마필인데 좀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2위권에 후보로 둘 수 있는 마필들이 아르쿠트루스의 선행 전개 버티기가 가능하느냐, 아니면은 3번 데오누리 외곽에 있는 6번 윈드위너에 따른 종반의 추입이 통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남아 있는데 아르쿠트루스 같은 경우에도 기본기가 상당히 좋은 마필이죠. 이 마필이 3세 순말이고요. 그러니까 지난해 국산 2세 최강자전이었던 브리더스컵 대상경주의 성적은 부진했지만 추천했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추천했던 그런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경남신문배 대상경주까지 추천했었고요. 그리고 한동안에 약간의 부진했지만은 직전 경주를 기점으로 뚜렷하게 호전된 걸음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월 16일이었죠. 이때는 불량주르긴 했는데 생각외로 이날 당시에 선행 일변도의 주로가 아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같은 날 경주를 분석해 본 결과 추입형 마필이 대거 선전했던 날이었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죠. 아르쿠트루스 마필이 직전에 불량줄의 전개점 때문에 버틴 게 아니냐?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선행 일변도의 주로 아니었고, 특히 아르쿠트루스의 그런 잠재력이라든가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 직전에 호전된 걸음이라면은 제가 볼 때는 이거 또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개점이 있고요. 선행 가능성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11번 마군 그리고 2번 아르쿠트루스 앞선에서 그냥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 경주입니다. 어차피 추입형 마필 같은 경우에는 앞선이 무너져야 됩니다. 앞선이 부진해야지만이 올라올 기회가 있고요.
앞선에 나섰던 마필들이 선전한다면은 기회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3번 대온이라든가 6번 윈드위너 같은 경우에는 종반의 추임력발의 강점이 있고 최근의 내용이 나쁘지는 않지만은 이번 경주는 앞선이 버티는 그림이기 때문에 차선책이다. 노림수의 마필 3번과 6번은 안고 갈 수 있는 마필들이지 강하게 힘을 실어드릴 수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차피 선택이 필요합니다. 모든 마필이 힘을 실어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면은 오경주는 글쎄요, 뭐 저는 2위의 마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뭐 크게 눈에 띄는 마필도 없겠고 뭐 이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오경주 마구는 최근 대비 특히 이 편성이 약하진 않지만 직전의 편성이 그 정도로 강했었고 최근에 연투하는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는 쉽지 않았던 여건이었다. 그런데 이번 경주의 직전과 동일한 56kg의 부담 중량의 서수훈 기수의 안장이라면은 이거는 무조건 믿고 갈 수 있는 마필. 저는 11번은 믿고 하고요. 그리고 앞선에 나설 수 있는 이번 아르쿠트루스 버틸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11번을 축을 해서 2번 쪽에 힘을 실어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안고 할 수 있는 마필 바로 3번 데오로리 6번 윈드위너 2뒤의 마필입니다. 11번 축에 2번 그리고 안고 한다면은 3번과 6번 이렇게 간명의 정리가 될 수 있는 제5경주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경주는 인기 마필 간의 접전으로 저는 인정이 됩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어떤 마필 쪽에 힘을 실어드리느냐 이게 중요한데 11번 축에 2번 저는 11번 2번을 좀 더 강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경주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400m 레이스. 자, 오늘 준비된 세 번째 강공략 경주입니다. 자, 전반부에 일단 뭐 2경주는 말씀드렸죠. 오늘 준비된 메인이다. 정말 A급 메인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를 드렸고, 여기서 이제 3경주의 두 번째 강공략이어서 이제 6경주를 또 한번 힘을 실어드립니다. 6경주. 2경주는 현재 인기 마필 간의 접전으로 끝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환수가 됩니다. 그 정도로 혼전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는 환수가 보장된 그런 경주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또는 인기 마필 간의 접전으로 끝나도 그렇게 뭐 크게 뭐 대끼리다. 근데 그 대끼리의 환수가 그렇게 낮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경주로 공략의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 라는 판단이 되고요. 강하게 한번 노림수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이 1400m 레이스 국산마 5등급 편성인데 이 편성의 특징은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마필들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편성도 레이스 자체가 그다지 빠르지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아주 빠르지 않은 흐름 속에서 1400m 레이스를 감안해 본다면 자, 정말 이 편수에서 최적으로 어울리는 마필이 딱 한두가 있습니다. 최적으로 어울리는 마필 바로 7번 남양 볼트라는 마필입니다. 남양 볼트. 저는 이 마필에 대해서는 함께 몇 번 추천도 들었었고 적중을 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 마필에 대해서는 전개 마필의 능력 평가를 제대로 하고 있는데 정말 딱 이런 편성 강력하고 빠른 선행력 마필이 없는 편성 속에서 나름대로 선임력 또는 추임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런 편성이 이 남양볼트로서는 최적의 여건입니다. 최적의 여건. 자, 물론 만약에 이제 거리가 1800m 레이스였다 또는 1600m 레이스였다면은 검증이 필요하겠죠. 왜? 종반의 뒷심은 좋지만 안 뛰어봤기 때문에 검증은 필요한데 특히나 남양볼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경주를 지켜봤을 때 1400에서는 상당히 이 마필이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편성이라면은 이번 경주에 가장 주목할 마필은 7번 남양볼트 또 되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 직전이어서 또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되고요. 자, 그나마 이제 선행은 말이 8번입니다. 이 레이디 베더런 마필이 그나마 빠른 마필인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난 6월 2일이었죠. 6등급 경주에 강편수의 마필이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내용을 놓고 보시면은 포화주로 해서 종반의 타임이라든가 또는 3런 타임이 상대를 압도할 정도의 뒷심은 아니었고요. 뭐 정작 뭐 데뷔전 때도 뒷심에서 밀렸던 모습이었죠. 그리고 직전에 승급전에 포화주에 또 선행전개를 받았지만 종반의 원함이 이렇게 좋지만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포화주의 뒷심의 부족을 보였던 마필. 근데 이번 경주 1400m 레이스입니다.
그러니까는 편한 선행은 보장될 수 있겠지만은 과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 마필이 이겨낼 수 있겠느냐? 자, 볼 때는 절대 만만치가 않습니다. 8번 마필이. 자, 그러면 이제 주목할 마필이 2뒤의 마필인데, 소위 말해서 이제 이번 경주에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마필을 꼽는다면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의 다 되는 마필들이고요. 그 과정에서 선별을 해야 되겠죠. 과연 어떤 마필 쪽에 들어가야 되느냐. 앞선에 붙는 마필 중에 나름대로 끈기와 근성과 뒷심이 있는 마필들이 딱 두 마리입니다. 바로 이 11번 웨이팅 포유라는 마필. 웨이팅 포유. 뭐 비록 직전에는 앞선에 붙으면서 정말 조금 차이로 남양몰터라는 마필도 역전을 당했는데 절대 만만히 모르는 마필이 아닙니다. 특히 이번 경주는 선행 강자가 없다 말씀드렸죠. 충분히 선의권에 붙으면은 중반에 입상도전이 기대되는 마필이 11번이고, 두 번째는 이 마필 필요 안고 와야 됩니다. 바로 4번 성실천하입니다. 성실천하. 성실천하는 지난 6월 4일이었죠. 이때 승급전에서의 마필이 3위를 기록했는데, 그러니까는 성실천하도 뭐 참았다가 중반에 취임력. 물론 이전에 이 마필이 6등급 경기에서는 1200m 레이스에서 거의 꼴찌에 있다가 중반에 취임력으로 올라오는 걸음도 보여줬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성실천하의 최고의 장점이자 능력 발휘를 기대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은 앞선의 편한 선입 전개입니다. 그리고 특유의 뜩심으로 버틸 수 있는 그런 여건 자체가 가장 최적의 마필이고요. 그런데 지난 6월 30일이었죠. 이때는 이 마필이 11번 게이트로 인해가지고 초반에 자리를 못 잡았습니다. 게다가 불량주로 있기 때문에 주로가 엄청나게 미끄러웠죠. 일찌감치 내추로 들어오기가 절대 만만치 않았었고요. 결국에 봤을 때 계속 외곽을 돌면서 그대로 레이스를 마무리 지었던, 그래서 인기순위 1위 마필이 졸전을 펼쳤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번 6경주 같은 경우에는 성실천하 또는 외곽에는 웨이팅 포유, 정말 외곽 또는 내측에서 최적의 선입전개가 가능한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요. 만약에 붙는다면 뒷심의 경쟁력을 감안해 봤을 때 버틸 여지가 충분합니다. 이면에는 6번은 그냥 올라오는 마필입니다. 6번 마필, 7번 죄송합니다. 남양불터라 마필은 그냥 믿을 수 있는 마필이고요. 앞선에 선의권에 붙을 수 있는 성실천하라 마필, 그리고 웨이팅 포유, 2뒤의 마필을 강하게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찬스입니다. 이번 경주가. 자, 인기를 모으겠죠. 뭐 인기를 모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근데 이 경주가 혼전도가 높기 때문에 충분히 환수는 보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예측이 되고요. 2회 마필 같은 경우는 이제 말이 2번 마필인데 퍼스파크가 5세 안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필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분명히 최근에 이게 내용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만약에 이번 경주도 남양불트라든가 이런 마필들이 만약 안 나왔다라면은 이번 마필은 노림수의 마필로서는 충분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는 자력으로 추임력을 기대할 정도로 마필이 정말 많이 힘이 찼고요. 그 정도로 최근에 두 번의 경주는 중반에 오는 력 자체가 월등히 남았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마필은 이제는 필히 안고 가줘야 됩니다. 그냥 5세 안말의 능력이 다 나온 마필, 저평가할 게 아니라 냉정하게 최근의 경주를 봐줘야 되겠죠. 이거는 우연, 이변 아니었습니다. 거의 자력으로 올라오는 그런 추임력이었고요. 그래서 2번 마필 1400m 레이스라면은 필히 안고 할 여지가 있겠고, 바베라트 같은 경우는 직전에 이게 내용이 좋았던 게 엄청나게 외곽에 무리했던 전개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중반까지 버티는 걸음을 보여줬고요. 분명한 점은 이전과 비교해봤을 때 스피드도 많이 좋아졌고 힘도, 근성도 엄청나게 많이 보완이 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도 지난 6월 16일이었죠. 이 편성이 5등급의 강편성이었습니다. 근데 인기수위 12마필이 4등을 했었죠. 이때부터 변화를 보였고요. 그에 따른 직전 경주에 나름대로는 검증된 능력을 이미 입증한 바 있습니다. 직전 경주에. 그래서 저는 안고 한다면은 2번 퍼스파크 그리고 3번 바베라트 정도가 가능권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께 서두에 강조를 들었던 부분이, 그러면 이 마필은 안 되느냐?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닥터콩돌이 가능성 있겠고, 여기에 뭐 글로벌 최고라든가 또는 체스88도 최근에 좋아졌고요. 무로라는 마필 많이 좋아졌죠. 근데 어차피 이 마필들이 뭐 가능권에 둘 수는 있겠지만은 과연 얼마나 힘을 실어서 이 마필들을 믿고 할 수 있겠느냐? 제가 볼 때는 그 정도의 믿음의 마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경주를 제가 강공략으로 준비를 했고요. 중심에는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6경주. 자, 1400m 레이스에 강력한 선인형 마필이 없는 여건에서는 가장 주목할 마필 또 됩니다. 남양볼트 강하게 믿고요.
그리고 2뒤의 맞비는 웨이팅 포유와 성실 천혜입니다. 누림수의 맞비 안고 한다면은 2번 퍼스파크 그리고 3번 바베라트 가능권입니다. 자, 6경주는 다 오픈했습니다. 저에 따른 강공략 7번 남양볼트를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누림수의 맞비 11번 웨이팅 포유 4번 성실천하를 우선적으로 자신있게 주문하고요. 안고 할 맞비는 2번 퍼스파크 3번 바베라트 2뒤의 맞비리 가능권입니다. 자, 6경주 강공략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7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200m 레이스 되고요. 오늘 준비된 두 번째 A급이고 저는 항상 물론 이제 목표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제 목표는 항상 그렇습니다. 올 적중입니다. 올 주력 적중. 정말 경마라는 게 물론 쉽지 않은 도전이긴 합니다만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저는 접근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경마라는 게 중요한 게 자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이 강공략 경주에서 한두 번의 경주를 환수가 됐을 때 제대로 적중을 하면은 무조건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이 7경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전장에 2경주로 말씀드렸지만은 2경주 7경주는 무조건 저는 오늘 확실히 가지고 들어갑니다. 7경주도 마찬가지고요. 7경주 역시 환수 보장된 경주로 A급 강공략을 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감 있게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분석 끝났고요. 선행 강자가 엄청나게 많은 편성입니다. 이 편성 자체가 앞선이 절대 약하지가 않습니다. 한번 보시면 외곽에 있는 말이 6번 골든에이브 제가 이 마필은 4등급에 승급한 다음에 입상인 경우는 없는데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센 마필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전력입니다. 4등급 1200m 레이스 충분히 기대치 높게 볼 수 있는 그런 전력이고요. 자, 이 아너카리아 마필 비록 이번 경주와 이 마필은 실질적인 승급전이죠. 지난 2월달 이 마필이 우승을 했고요. 이번에 승급전인데 선행을 나서면 이 마필 엄청나게 강한 마필입니다. 엄청나게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이 마필이 따라가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선입전개로서는 검증이 안 됐지만은 제가 볼 때 7월 22일이었죠. 공백기를 거치고 출연했던 이 GM사 때 이때 걸음만 지켜보면은 오히려 예전 대비 엄청나게 많은 성장을 했네요. 완성도가 상당히 많이 높아진 모습이고 따라서 이제 승급전을 인해 가지고 감량 이점이 주어졌죠. 52kg의 부담 중량 경쟁력 충분합니다. 만만히 볼 수 없고요. 그리고 8번 브래드히트라는 마필 직전 경력 이 마필은 선입전개로 입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브래드히트도 골든에이버 아너칼 4등급 1200m에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그런 스피드형 마필. 직전 대비해서 이제 이번 경주 유현명 기수 안장 교체 안장은 좀 더 상당히 많이 튼튼해졌습니다. 단단해졌고요. 외곽에 말이 11번 서던 슈퍼원의 마필 1억이 넘는 고가의 외산 마필이죠. 직전에 데뷔전 때 이 마필이 5위에 그쳤는데 그러면 서던 슈퍼원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 마필이 스타트가 빠르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 마필이 스피드가 엄청나게 좋고요. 그러니까는 출발은 느리지만 딱 스타트를 했을 때 스타트는 그러다 빠르진 않지만은 스피드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일찌감치 앞선에 붙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게다가 뒷심의 경쟁력은 상당히 좋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데뷔전 때는 불량줄의 그런 불량도 있었고요. 게다가 외곽 게이트 또는 데뷔전 이 세 가지 악재 때문에 이 마필의 능력 발휘에서는 좀 아쉬운 안겼던 모습이었는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 뺄 수는 없습니다. 11번 마필. 그러면 이 경주가 1억이 넘는 스피드형 마필의 종반의 뒷심 양성도가 엄청나게 좋은 11번 마필이냐? 아니면은 앞선에 붙어서 버틸 수 있는 6번, 7번, 8번이냐? 이 경주에서 끝날 경주가 아닙니다. 왜? 보시면은 골든에이버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순발력발이 강점이 있긴 한데 이 마필도 따라가서는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전에 이 마필이 잘 뛰었을 때는 거의 편한 선행이었죠. 거의 다 편한 선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골든에이버, 아너칼, 브레이드히트 이 3대의 마필은 나름대로서는 서로 경합이 불가피한 여건이고 이 중에서 최적의 여건을 펼칠 수 있는 마필은 딱 한두입니다.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마필. 근데 그 어떤 마필도 장담할 수는 없고 또한 선행을 나서는 과정 자체가 절대 쉽지만 않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왜? 그 정도로 상대 마필이 빠르고 강하기 때문에 그 어떤 마필 하나 이 경주에서 선행 전개 버티기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 마필들이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노림수의 그런 강공략의 마필을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전개가 펼쳐지는 간에 이 마필을 여러분들 믿으셔도 좋습니다. 바로 이 3번 행복한 하만입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행복한 하만은 최근에 내용이 상당히 좋죠. 4세 마필이고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전에 꼴찌만 했던 마필이 아니라 이제는 경주력이 엄청나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 5월 19일이었죠. 이때 이 마필이 인기순위 9위에 4등을 했는데 이 편성 벌교의금, 컬러풀인드, 서브빅스텝 절대적으로 편성이 약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거는 빠르고 강한 레이스였습니다. 이 편성 자체가 다습주로였죠. 추이평 마필 또는 선이평 마필한테 그렇게 유리할 여건은 아니었습니다. 선행주로였고요. 그리고 7월 2일과 7월 21일 이 두 번의 경주가 백미였는데 제가 이 7월 2일 경주는 적중을 했던 경주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중요한 거는 아델 로사리오 직전도 마찬가지였죠. 이 아델 로사리오 마필이 엄청나게 강한 마필이고 빠른 마필인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두 번의 경주는 행복하마늘 마필이 빠르고 강했던 편성에서 이 마필은 자력으로 추임력을 발휘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추임력을 7월 2일이었죠. 이때도 제가 적중하긴 했지만은 종반에 매섭게 올라오는 추임력 엄청났던 추임력이었고요. 거의 뭐 역전할 수 있었던 그림이었습니다. 아쉽게 3위 직전에는 마찬가지로 아델로사라 마필을 선전했는데 이때도 이 마필이 종반까지 선전하면서 결국에는 역전을 이뤄냈던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두 번의 경기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행복한 하만이라는 마필이 최근에 두 번의 경주가 앞선에 경합되는 이 마필이 올라왔느냐 또는 능력을 발휘했느냐 이런 게 아닙니다. 거의 자력으로 빠르고 강했던 흐름에서 이 마필이 자력으로 올라오는 그런 추임력이었고요. 그러니까 7월 2일이었죠. 이때 제가 강공략 여러분께 추천드렸던 그런 마필이 아델 로사리오의 브레브히트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앞선에서 끝났던 경주였죠. 당시에 10번 마필의 아델 로사리오 그리고 8번 브레드히트 그리고 9번 마필이 행복한 하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보시면은 9번 마필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출발이 느린 마필이 아닙니다. 거의 뭐 바닥으로 올라오는 마필 아니고요. 여기 있죠. 그리고 앞선에 두 마리가 있는 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대로 버티는 경주였습니다. 이 뒤에 마필이 그 정도로 앞선이 좀 빠르고 강했던 편성에서 여기 있죠. 행복한 하만. 탄력을 어느 정도 시점에서 이제 걸음의 위력이 나와주느냐를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 10번, 8번을 추천을 드리면서도 조만간 정말 간담을 딱 서럽게 했던 그런 마필이 있었습니다. 그 마필이 이 마필이었습니다. 행복한 하만. 거의 뭐 날라 들어옵니다. 종만의 추임력 자체가. 간신히 8번이 버티긴 했는데 거의 역전할 수 있는 걸음이었죠. 그리고 바로 직전 경주 백미였습니다. 이때도 아델 로사리오 또는 블루스카이 또는 한평맨 앞선이 약하지가 않았습니다. 빨랐고요. 그런데 이 경기에서도 아델 로사리오 마필이 우승을 하긴 했지만은 종반에 4번 마필 이때는 출발 과정도 좀 아쉬웠습니다. 좀 샌드위치 마크를 당하면서 출발 과정에서 좀 후미권의 전개를 포진을 펼쳤는데 이 4번 마필이 종반에 어떻게 올라오는지 이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당시에 뭐 한평맨 같은 경우는 선행받아가지고 4위를 했고요. 아델로사리오라는 마필은 우승을 했던 경주였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앞선이 약하지 않았었고요. 3등을 했던 블루스카이 종반까지 선전했던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3등을 했었죠. 그러니까 앞에 나섰던 첫 번째, 두 번째, 3등의 마필 이 마필들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우승 3등, 4등을 했습니다. 여기에 2등을 했던 마필이 바로 이 마필입니다. 행복 하나만 4번 게이트의 마필 여기 있죠. 검정색 모자만 보시면 됩니다. 정말에 이 마필의 추임력이 얼마나 위력적이었는지. 그러니까는 이 경기의 핵심은 이 앞선에 붙었던 이 3개의 마필들이 절대 느리고 약하지가 않았었다. 그리고 거리는 1200m 레이스였고요. 근데 행복 하나만이 거의 자력으로 종반에 스피드를 많으면서 종반에 탄력으로 상대를 압도합니다. 거의 뭐 한 50m, 10m만 더 뛰었으면은 5번 마필도 잡았던 걸음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번 경주에 외곽에 있는 뭐 골든웨이브, 아너칼, 브레드히트라는 마필 또는 또 스피드 좋은 서던 슈퍼이라는 마필
이 마필들이 전기로 놓고 봤을 때는 편하게 선행은 쉽지 않다. 그것도 맞죠? 맞는 얘기인데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현시점에서는 행복 하나만 같은 경우에는 52km 정도의 부담 중이라면 1200m 레이스의 그 어떤 마필과 대결을 펼쳐도 이 마필은 이제는 자력으로 올라올 여지가 충분히 있다 라는 쪽에 확신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여러분께 더 힘을 실어드리면은 단독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마필은 없습니다. 또한 그 마필이 앞선 대결을 펼치더라도 그에 따른 초반의 힘 소진이 불가피한 그런 여건이고요. 그 마필들이 골든웨이브, 아로칼, 브레드히트, 외곽에는 서던 슈퍼레아 마필이기 때문에 이런 여건이라면은 더더군다나 주목할 마필은 맞습니다. 바로 3번 행복한 하만이 종반에 올라올 여지는 분명히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두 번째 A급의 노림수는 바로 3번입니다. 최근에 3번의 경주가 앞선이 약하지 않았었고 선행 강세의 편성이었는데 이 마필은 자력으로 올라온 겁니다. 자, 물론 이제 유일하게 이제 안장 교체가 된 점이 그 점이 좀 변수긴 한데 저는 이번 경주 이 마필의 부담 중량 52kg의 부담 중량에 게이트 A점에 1200 거리라면은 이거는 분명히 종반의 역전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여건으로 판단이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 경주 노림수 또는 강공약의 A급 경주의 노림수는 바로 3번입니다. 3번을 믿고 들어갈 수 있는 A급 강공약 경주입니다. 자, 오늘 금일경마의 대미를 장식할 수 있는 경주이기도 하고요. 마지막 경주 주력을 일단은 내심 정해져 있긴 한데 여러분께 제가 이 3번 마필 현재 제가 예상 순위라면 예측해보니까는 정말 많이 이 마필 인기를 모았을 때 한 4위에서 5위 정도? 아니면 5위권 밖으로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편성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필히 주목할 마필은 3번입니다. 이 3번 마필을 마지막 경주에 가장 주목을 하고요. 저는 이 마필을 축으로 해서 꼭 금일경마의 A급 마무리를 성과를 내겠습니다. 오늘 금일경마 강추천 마필은 3번 행복한 하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금요일 예상 방송을 모두 마치겠고요. 오늘은 좀 일찌감치 제가 한번 강하게 메인을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경주 또는 후반부의 7경주 이 두 번의 경주 여러분께 강하게 한번 추천을 들어보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인기 마필 간의 접전 경주 제가 그냥 인기 많아서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연구해 본 결과 이거는 정말 인기만은 좀 믿어야 되겠구나 그런 경주가 있는 반면에 앞선에 제가 4경주였죠 정말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이고 뭐고 떠나서 정말 믿을 수 있는 마필 없다. 그러니까 그런 경주 같은 경우에는 강도를 좀 낮추고 아니면은 아예 복병 마필을 좀 과감하게 들어갈 그럴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환수를 노리는 게 아니라 편성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성을 읽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다시 한번 오늘 금요경마는 2경주 7경기에서 한번 성과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금요일 방송 모두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정말 항상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은 열심히 하고 좋은 내용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경마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심호곤 경마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꼭 금요경마에 좋은 성과를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